예, 안녕하세요. 선박 종합 설계 수업이고요. 오늘 다룰 내용은 일반 배치입니다. 일반 배치는 영어로 General Arrangement라고 해서 GA라고 많이 써요. 그래서 그러면 일반 배치의 결과물은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 선형을 그렸죠. 네, 선형 파트에서 그려줄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안에 각각 구획들이 어떻게 나눠지냐를 정해주는 겁니다. 이제 상세히 보자면은 이쪽에 엔진실이 있고요. 엔진실이 있고 뭐 펌프룸이라고 있는데 뭐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, 그 다음에 화물칸들이 있어요. 화물칸들이 나눠져 있습니다. 한 종류의 화물을 옮기더라도 배 규정상 화물칸은 나눠져 있게 돼 있어요. 뭐 유조선 같은 경우는 이 화물칸 하나가 터졌을 때 기름이 유출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물칸을 얼마 크기 이상 못 타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벌크 캐리어 같은 거, 아직 그 선박 설계 컨테스트 주제가 안 나오긴 했는데 벌크 캐리어를 생각하시고 그냥 하신다면은 주로 옮기는 게 뭐 철광석 아니면은 곡물 이런 거거든요. 근데 얘네들도 최소 그 화물 칸에 최대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못해도 화물 칸은 최소 몇 개로 나눠져야 된다. 뭐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. 이걸 감안해서 화물 칸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이거 파일은 제가 업로드를 해놓을 건데 해서 확대를 해보시면 방향타를 뭐 제어하는 기계실 그런 것들도 있고, 그 다음에 연료 탱크도 필요하겠죠. 연료 탱크도 있고 뭐 아니면은 청수라고 해서 사람들이 먹거나 씻을 때 쓰는, 아니면은 저기 기관실 뭐 냉각을 한다거나 그런 데에 대한 청수도 있고 연료도 있고 뭐 등등이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, 아까 화물도 있었죠. 여러분들이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여기 배 옆에 보시면은 화물칸은 화물칸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. 화물칸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밖에 선체 바깥까지는 뭔가 공간이 나눠져 있잖아요. 예,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화물 탱크가 이런 식으로 있죠. 그래서 바깥쪽을 우리가 이중 바닥 저자를 씁니다. 아니면 이중벽 그런 식으로 쓰는데, 그래서 화물칸하고 배 벽면하고 또 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. 그래야 배가 구멍이 나더라도 화물이 밖에 나가지 않죠. 뭐 그런 안전 규정들이 있습니다. 유조선은 이게 좀 심한 편이고요. 우리가 하는 벌크 캐리어는 바닥은 이중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 벽까지 이중으로 하는지는 뭐 여러분들 그 참조할 기준 선형이 나오면은 그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. 일단 그런 것들을 쭉 감안을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설계에서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대충 정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선형 파트에서 우선 배 선체를 그려주면은 일반 배치에서는 각각의 탱크들이 최소 어느 정도 크기는 필요하다, 아니면 반드시 어디에 배치돼야 되는 규정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각 탱크들을 배치를 하고 그 사이즈 크기를, 부피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뭐 엔진실이야 뭐 딴 걸 채우지 않겠지만 연료 탱크에다가 연료를 가득 채웠을 때, 연료를 뺐을 때, 아니면은 여기 바닥에 있는 평형수를 넣는 그 이중저에다가 되게 평형수를 넣거든요. 그럼 이 평형수를 뭐 얼마나 채울지 등등이 선박 계산하는 쪽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넘어가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 수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룰 거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, 여러분들이 일반 배치를 그릴 때 선미격벽, 그 다음에 선수격벽, 이거 2가지가 꼭 정해져야 돼요. 선미격벽은 여기 프로펠러 축이 나오는 데를 감싸고 있어서 딱 그게 이제 기관실과 연결되는 그 면입니다. 기관실 벽이라고 보시면 되고,
그 다음에 선수격벽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. 배가 앞으로 가다가 어디에 충돌을 했을 때 우리 자동차 범퍼 같이 대신 찌그러지고 뭐 속에 화물은 유출되지 않는, 사고를 더 키우지 않는 그런 위치에끔 선수격벽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엔진실 크기가 있고요. 그리고 나머지로 좀 큰 게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남은 공간 전체에 대해서는 화물칸이 되겠죠. 화물칸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배치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면서 해야 되고, 물론 이제 학기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저기 교과서 보고 뭐 더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자면은 더 그려야 될 것들이 계속 나와요. 일반 배치에서.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가로 해주면 되는데, 뭐 우선 처음부터 모든 걸 세세하게 하라고 하면은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일 큰 요소들만 위주로 따져볼 거고, 이제 그럼 일반 배치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선박 계산하는 쪽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 각 배치된 요소들의 무게들을 따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자면 엔진실에서는 엔진 무게만큼 있겠죠. 엔진이 어디 배치됐냐에 따라서 그 무게의 위치가 다르잖아요. 뭐 엔진실이 선미에 있으면 여기에서 가야 될 거고, 엔진실이 중간에 있으면은 가운데 엔진 무게가 오겠죠. 아니면 그리고 뭐 여기 상부 구조물도 무게 계산을 했잖아요. 여러분들이 경화 중량할 때 이미 모든 요소들의 무게는 계산을 했어요. 근데 그 무게를 계산을 했는데 걔가 어디 배치될지를 안 했잖아요. 그게 일반 배치에서 나오는 거고, 그게 다 나오면은 경화 중량에 대한 무게중심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러면 무게중심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뭐 선박의 보건성이라거나 그런 것까지 갈 수가 있겠죠. 예. 우선 일반 배치가 뭔지 설명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반 배치의 큰 내용들을 좀 따라갈 텐데요. 여러분들이 일반 배치를 더 진행을 하면 당연히 뭔가 더 배치할 게 많이 나올 거예요. 근데 우선은 이번 시간에 다룰 만한 내용은 우선 선수 배치, 선수에서는 FPT라고 쓰는데, 예, 선수에 들어가는 물탱크예요. 근데 그 물이라는 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바닷물을 넣습니다. 왜 바닷물을 넣냐면은 배 무게를 맞추려고 해요. 배가 있을 때 대개는 뒤쪽에 엔진이 있어요. 그 다음에 가운데에 화물이 들어가죠. 그런데 화물이야 들어갔다 나갔다를 하는데 엔진은 그대로 있잖아요. 그래서 화물을 다 빼면은 배가 당연히 뒤가 무거워요. 그래서 뒤로 푹 하고 가라앉거든요. 그런데 평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, 배는. 그래서 앞쪽에다가 물을 채워주겠죠. 물을 채워서 엔진 무게랑 물 무게랑 서로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다면은 배 자세가 좀 나아지겠죠. 그런 목적으로 주로 쓰는 게 FPT입니다. 그럼 그 FPT는 아까 앞에 그 일반 배치도 예시에서 보여드렸듯이 선수회하고 그 FPT가 끝나는 선이 선수 격벽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 격벽 위치가 정해진다면은 FPT의 용량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. 물론 선수에는 FPT만 있는 거 아니에요. 뭐 다른 것들 보관하는 칸들도 다 선수에 들어오는데 뭐 제일 큰 게 FPT. 그 다음에 화물칸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일반 배치에서 화물칸은 좀 늦게 나옵니다. 화물을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화물칸은 다른 거 다 배치하고 남는 공간에 넣는 거에 일반적이고, 그 다음에 평형수 탱크도 마찬가지예요. 다른 거 다 배치해 놓고 특히 배 중간에 화물칸이랑 밸러스트 탱크를 같이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할 거예요. 선미에는 좀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. 기관실은 오늘 주로 얘기할 거고요. 선미격벽,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펠러에서 기관실까지 그 영역에서 기관실이 시작하는 점, 그러니까 엔진실이 시작되는 점, 여기가 선미 격벽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뭐 스티어링 기어라는 거는 방향타를 돌리는 거거든요. 방향타 위쪽에 달려 있어요, 주로. 방향타. 그 다음에 FPT는 이번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. 그냥 저기 GA가 나오면은
참고조선의 GA가 나오면 그거 분석할 때 얘기를 드릴 거고요. 중요한 건 연료 탱크 되게 중요하고요. 청수 탱크도 좀 중요해요. 이거는 책 몇 쪽이더라? 210이었나? 네, 210쪽이네. 책 210쪽에 보면은 상세 내용이 있거든요. 저가 이번 수업에서 다룰 건 되게 개략적인 내용이고 일반 배치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 내용 쭉 읽어보시고 청수 계산에 뭐뭐가 더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아두면 좋겠어요. 일반 배치를 시작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연료 탱크입니다.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이제 연료 탱크는 항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. 뭐야 이거? 우리가 다뤄야 되는 왜 이러지? 우리가 다뤄야 되는 케이스 프라막스 왜 이래? 케이스 프라막스에 대해서 아직 뭐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냥 가상으로 항속거리가 17,400마일이라고 헬이라고 씁니다. 노티컬 마일. 아니면 한글로는 헬이라고 써요. 그러니까 이게 한 1.8km 정도 되거든요. 1헬이가. 그래서 17,400 헬리를 가서 화물을 옮기는 배라고 가정을 하게요. 뭐 이제 그거보다 짧은데 취향할 수도 있지만 그럼 이게 한 32,000km 정도 돼요. 그러면은 지구 지름이 한 13,000km쯤 되니까 지구를 거의 한 4분의 3바퀴 정도 돌겠죠. 그 정도 간다고 칩시다. 그 다음에 설계 속도가 14.5노트인 거 알고 있죠? 이미 저번에 다뤘으니까. 그러면 17,400 해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200시간이 나와요. 1노트가 1해리를 1시간에 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딱 계산이 떨어지겠죠.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1200시간. 그러면은 그게 50일이잖아요. 이 배는 항해를 50일 동안 할 수 있어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17,400 해리를 노티컬 마일을 14.5노트로 가야 되니까. 그래서 50일 동안 항해를 하려고 연료도 그만큼 넣어야 되고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바닷물 먹을 수 없잖아요. 청수도 해야 되고 뭐 식량도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다 계산이 돼야 돼요. 그럼 우선 연료 양을 생각을 해봅시다. 배가 가고 있을 때 NCR로 간댔어요. 그러면 이만큼의 동력을 쓸 거고 EEDI 계산할 때 이미 봤던 거죠. 연료를 태우면은 1kW를 1시간 동안 내는데 들어간 연료가 155g이래요. 그걸 예를 하면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. 50일을 가야 되고 예비도 좀 필요해요. 가다가 날씨가 안 좋거나 뭐 딴 데를 이렇게 항로를 잠깐 옆으로 간다거나 하는 연료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. 그 다음에 24시간 NCR이고 이게 뒤에다가 5%를 더해줬는데 그게 연료 종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그 교과서 204쪽인가? 보면은 204쪽이다. 204쪽에 보면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. 근데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것만 우선 알아두세요. 그래서 연료 종류에 따라서 조금 더 연료를 더 태워야 될 수도 있잖아요. 연량이 높은 거면은 적게 태워도 되는데 뭐 친환경이다 아니면 가격이다 해서 연료 열량이 낮은 걸 쓰면은 그만큼 연료를 더 태워야 되니까 한 5% 보정을 해줬어요. 어쨌든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50일 항해에다가 예비일 4일을 더했을 때 연료양이 1,800톤이 나와요. 연료가 상당히 많이 쓰는 거죠. 그랬을 때 연료양이 1,800톤이고 그 다음에 연료 탱크는 부피잖아요. 얘는 중량이고 둘이 바꾸려면 뭘 써야 돼요? 밀도가 들어가죠. 밀도를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생수통에다가 물 담으면은 남김없이 다 먹을 수 있는데 연료는 그게 조금 다르거든요.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 이제 가라앉는 것들도 좀 비율을 빼줘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두면 탱크에다 연료를 담아두면은 얘가 조금씩 증발을 하잖아요. 증발을 하면은 공간이 전혀 없으면 아예 연료로 꽉꽉 채워놓으면은 저기 조금만 이제 가스가 해도 빵하고 터질 수 있으니까 뭐 그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여유를 좀 둡니다.
그러니까 연료 탱크가 있으면은 한 뭐 이 정도만 채워야 남은 공간에 이제 증기가 쌓이더라도 뭐 이게 압축이 덜 되는 그런 거를 노리는 거죠. 그 다음에 연료 비중은 우리가 다루는 연료 비중 0.970 물보다 조금 가벼워요. 그걸 다 감안을 해줬으면은 한 2000세제곱미터 정도의 용량의 연료를 담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배치를 할 때 이만한 크기의 연료 탱크를 만들어서 배 안에 어딘가에 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. 그 다음 추가로 뭐 이제 뭐 이것저것 탱크들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. 거기에 대한 계산은 이제 책 보고 따라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 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뒤에서 또 다룰 건데 연료를 이제 바다 한복판에서 쓰는 거는 조금 더 공해를 많이 발생하지만 가격이 싼 거고 항구에 들어오고 나갈 때는 너무 이걸 싸구려 연료를 태우면 은 그게 너무 좀 공기 오염도 심하고 항구에서 싫어하잖아요. 그래서 입항 출항할 때는 또 쓰는 연료가 일반 디젤을 써요. DFO는 디젤입니다. 디젤 퓨얼 오일이고 HFO는 헤비, 우리가 중유라고 쓰죠. 그런 거를 쓰고요. 그 다음에 디젤 오일을 또 어디에 쓰냐면은 운항하는 동안에 발전기는 디젤을 태워서 써요. 그래서 항해 기간 동안에 발전기 사용량 하면은 연료 탱크도 있고 디젤 탱크도 필요하고 뭐 다른 이런 탱크들 뒤에 이제 수업 후반에 다룰 거예요. 다른 탱크들도 용량이 나오죠. 잠깐 잘랐다가 가도록 할게요.